우리가 갈등을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하는 것 또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가족 갈등은 무엇일까요? 가족 갈등이란 가족 간에 서로 다른 목표나 욕구가 복잡하게 뒤엉켜 충돌하거나 불만족을 느껴서 부정적인 감정이 대립하는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해서 가족 간에 나타나는 갈등 상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회든 갈등이 존재할 수 있고 성별과 세대가 다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경우에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배경, 그리고 가족 갈등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 영향에 대해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가족 갈등을 풀기가 쉬워지겠죠. 가족 갈등의 발생 원인과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가족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황을 보니 이전에 봤던 두 번째 영상과 관련이 깊은 것 같죠? 딸은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는 것 같고 아버지는 아이돌을 왜 좋아하냐면서 공부나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몇몇 친구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중학생일 때 아이돌을 엄청 좋아했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방신기를 좋아했었어요. 사실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 가지고 큰 갈등은 없었는데 갈등이 생길까봐 부모님이 한테 좀 혼날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부모님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를 공부하는 거랑 연관지어서 또 혼내실까봐 일부러 공부를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갈등의 발생 원인과 배경은 크게 개인적 원인, 가정적 원인, 사회적 배경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개인적 원인에는 가치관 차이, 가족 구성원 간 성격 차이가 있어요. 가치관이라는 건 옳은 것, 또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을 의미해요. 이런 가치관이나 성격의 차이 때문에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나의 1순위는 아이돌 오빠인데 부모님의 1순위는 여러분들의 행복이나 성공이라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다음, 가정적 원인에는 의사소통 장애, 급격한 가족의 변화, 불공평한 역할 기대와 역할 분담, 가족의 건강과 가정 경제의 악화가 있어요. 의사소통 장애의 예를 들자면 너 전달법을 사용해서 대화를 하거나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이 불일치하거나 또 상대방의 말에 경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급격한 가족의 변화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거나 아니면 재혼을 하시거나 그러할 경우에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족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또 이 부분에서는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역할을 기대하거나 한 사람이 많은 역할을 혼자 다 하게 되면 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가정 경제가 악화되는 것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된다면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경에는 양성 불평등적 또는 유교적 사회문화, 일가족 양립에 대한 사회적 지지 결여, 인구 구조의 문제, 정책과 제도의 한계가 있어요. 여기 양성 불평등적 또는 유교적 사회 문화는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가족의 인식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부관계의 경우 과거에는 가부장 중심, 아버지 중심의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였다면 현재는 부부 중심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했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과거에 가부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겠죠. 또 가사노동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대부분이 가사노동을 여성이 담당했던 것에 비해서 현재는 양성평등을 기본으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역할을 분담하는 추세예요. 이 또한 부부 둘 중 한 사람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지지 결여. 또 요즘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고 있는데 사회에서 이러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해주는 제도나 정책이 부족해서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인구 구조의 문제. 그렇다면 이 인구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변화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네, 맞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생각났을 거예요. 이 인구 구조의 문제는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 연관이 되는데, 이것과 관련하여 부양이나 돌봄의 가족 복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부양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 돌봄은 어린 자녀를 기르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가족 갈등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족 갈등은 갈등이니까, 무언가가 엉켜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족 갈등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도 주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흔히 갈등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고 또 절충하면 이전보다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게요. 가족 갈등의 긍정적인 영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은 첫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 성숙해질 수 있다. 둘째, 가족 간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결속력이 증진된다. 셋째, 갈등의 긴장 때문에 불쾌감, 원망 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넷째,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긴장, 분노를 표현할 수 있어서 가족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가족 갈등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데요. 가족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은 첫째, 개인적 자존감에 손상을 주어 능력이 저하된다. 둘째, 갈등이 지속될 경우 가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넷째, 가족 간 분노가 적개심을 갖게 하여 감정이 악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족 해체까지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가족 간의 갈등은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는지가 중요해요. 건강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이 서로 협조해서 가족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등 및 가족 갈등의 의미와 가족 갈등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발생 원인과 배경을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또 갈등의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오늘의 활동 과제는요. 먼저 가족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해 보는 것. 두 번째로 자신의 갈등 경험, 가족 갈등 경험을 적어보는 것. 세 번째로 갈등의 긍정적인 영향, 그다음에 갈등의 부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활동 과제는 저번에 했던 것과 똑같이 마지막 강의에 있는 구글 설문지 링크를 클릭해서 물음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또 자세하게 작성한 후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우리 백양중 3학년 친구들 모두 완강할 수 있겠죠? 오늘도 집중해서 강의를 잘 들어주어 고마워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